회사 코드는 기출산업 열어주시면 됩니다. 336페이지고요. 일반 점표 입력을 열고 작업할게요. 자, 다음은 기출산업의 거래 내역이다.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전자마을의 1년 이내 회수 조건으로 500만원을 대여하기로 하여 400만원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고 나머지 100만원은 전자마을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우리가 대여하기로 한 거 1년 이내 회수 조건으로 500만원 대여하기로 했으니까 단기 대여금은 500만원이고 그 중에 400만원은 보통예금, 나머지는 외상매출금을 전환한 거잖아요. 이거 분개해볼게요. 7월 19일 차변에 그러면은 단기 대여금 거래처는 전자마을 하고 차변에 500만원 그리고 대변에 400만원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 적고요. 400만원 그리고 나머지 100만원은 외상매출금으로 갚았다니까 외상매출금을 전자마을 거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10만원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하였으나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자, 현금 잔고가 더 많은데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실제가 더 중요하죠. 장부보다. 그러니까 장부의 현금을 실제에 맞게 올려야 돼요. 따라서 차변에 현금이 올라가는 걸로 적는데 왜 올라가는지 모르니까 대변에 현금 과부족을 적을게요. 7월 24일. 차변에 현금 늘어난 돈이 10만원이죠. 근데 왜 늘어났는지 모르니까 대변에 현금 과부족 해서 적어주세요. 자, 되셨나요? 자, 되셨으면 이제 재고자산 볼 차례예요. 자, 재고자산이란 원재료나 제품을 생산이나 판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타계정대체, 8번 타계정대체로 넣는다라는 내용이고요. 운송 중인 상품은 일단은 미착품 계정으로 매입차는 처리하게 된다라는 거 체크포인트에 적혀 있는 거 한번 읽었고 이제 문제 풀게요. 7월 25일 당사에서 제조한 제품 원가는 300만원, 시가가 420만원을 서울시에 기부하였다. 자, 제품이 있는데 제품이 원가대로 나가면서 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변의 기부금, 대변의 제품인데 원가대로 나가고 저기 8번 타계정 대체 쓰시면 됩니다. 7월 25일자. 그러면 차변의 기부금 해서 기부를 얼마를 했나 봤더니 300만원 원가대로. 그 다음에 대변에 제품 해서 여기는 반드시 저기 8번 타계정 대체 넣어주세요. 자, 되셨으면 그 다음 거 해볼게요. 자, 7월 26일 미국 유니온잭 상사의 원재료 대금 20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결제하였다.
선적지 인도 조건이며 해당 원재료는 상대국에서 선적하여 운송 중에 있다.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는 건 물건을 실었을 때 인도가 되는 것을 말하고요. 상대국에서 선적되어 운송 중에 있다는 건 이미 선적이 돼서 우리 거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건데 아직 도착을 안 했죠. 그래서 미착품으로 넣을 거예요. 그리고 원재료 대금을 이체해서 결제를 했으니까 원재료라고 할 수는 없는 이유가 아직은 얘가 도착을 안 했으니까 차변의 미착품, 대변의 이제 보통 예금 이렇게 해서 분계 처리할게요. 7월 26일 차변의 미착품 그래서 금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200만원. 그러고 대변의 보통 예금에서 결제. 자, 분계 좀 익숙해져요? 이 정도면 슬슬 익숙해질 때 된 것 같긴 한데 일단 아직 좀 많이 남았으니까 아직 익숙하지 않다면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투자자산. 자, 투자자산은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들이는 자산이 투자자산이죠. 그래서 특정 현금과 예금이란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을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하고요. 매도 가능 증권은 시장성이 없거나 장기 보유 목적의 유가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해요. 취득 시에 수수료 원가에 포함하는 걸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거는 취득할 때 수수료는 따로 비용으로 처리하더라. 기억하시죠? 투자 부동산은 장기 투자 목적이나 토지나 건물을 취득했을 때가 투자 부동산이 되고요. 퇴직연금제도의 확정기여형과 급여형이 있었는데 확정기여형은 종업원이 기여하는 거에 따라서 급여를 받는 거고 실제로는 회사 입장에서는 연금을 그냥 넣기만 하기 때문에 퇴직급여 즉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라면 확정급여형은 종업원이랑 상관없이 회사에서 자금을 운용을 하다가 연금을 줄 때는 그 급여만큼만 주는 거기 때문에 회사에서 운용을 하므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으로 처리하더라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7월 27일자 분계해보죠. 당저거래 개설 보증금 170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하여 우리은행과 당저거래 개설하고 당저개설 수수료 5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라고 한다면 당저거래 개설 보증금 요걸 무엇으로 처리하느냐? 바로 특정 현금과 예금으로 처리할 거예요. 요거 당저개설 수수료는 수수료 든 거죠. 그쵸? 네, 해볼게요. 둘 다 현금이니까 차변 대변으로 하셔도 되고 출금전표 같은 걸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7월 27일 차변의 특정 현금과 예금 보니까는 거래처를 적으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은행 그리고 170만원 그러고 대변에 차변에 수수료도 들었으니까 수수료 비용 800번대로 넣으시면 돼요. 아까 수수료가 얼마가 들었나 봤더니 수수료가 5,000원. 그래서 이걸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됩니다. 자, 되셨으면 이제 7월 28일자 비상장회사인 주고풍의 주식 1000주를 한 주당 8,000원에 취득하고 수수료 5만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했다. 투자자산의 매도 가능 증권으로 회계 처리할 것.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건 팔 수 있는 그런 증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수수료는요, 매도 가능 증권은 수수료를 더해버린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해요? 그래서 고풍의 주식 1000주가 한 주당 8,000원이니까 800만원인데 수수료 5만원까지 해서 805만원을 처리하셔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 805만원, 대변에 현금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차변에 이게 28일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이 두 개예요. 123번, 178번. 자, 여기서는 무엇을 보고 골라야 되냐면 얘가 지금 투자 자산에 매도 가능 증권으로 회계 처리할 것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자산에 매도 가능 증권이 무엇인가를 따져봐야 돼요. 근데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계정 과목을 잠깐 보면요. 아까 우리가 두 가지 계정이 있었어요. 120번 때. 120번 때는 당좌 자산이죠. 170번 때 얘가 투자 자산이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둘 중에서는 170번 때에 해당하는 매도 가능 증권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금액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805만 원을 넣어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은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수수료도 그냥 취득 원가로 플러스한다 라고 했었죠.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하니까 대변의 현금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7월 29일자 기름상사로부터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3천만 원에 구입하고 현금으로 1천만 원, 나머지는 약속금을 발행해서 교부하였다. 또한 당일 취득세 100만 원 현금 납부하였다. 자, 토지랑 취득세가 들어갔어요. 취득세는 취득할 때 들어가기 때문에 취득할 때 매입 부대 비용에 더한다. 따라서 투자 목적의 토지는 투자 부동산일 테고 투자 부동산의 금액은 3,100만 원을 적으셔야 돼요. 현금으로 1,000만 원, 나머지는 약속어음을 발행했는데 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도 우리가 지급어음으로 적으면 안 되겠고 이거를 투자 목적의 토지를 샀을 때 썼으니까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7월 29일자 분개해 볼게요. 그래서 차변의 투자 부동산 아까 금액이 3,100만 원 그러고 대변에 현금으로 1,000만 원 나머지는 약속원 발행해서 지급한 거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기로 했죠. 미지급금은 지금 얘가 어디에 거냐면 기름상사 거잖아요. 기름상사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7월 30일자 회사는 전 임직원의 퇴직금에 대해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8월분 퇴직연금 70만 원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에 납부하였다.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굴릴 수 있다라고 했죠. 따라서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을 적었을 땐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차변의 퇴직연금 운용자산, 대변의 보통예금. 자, 7월 30일자 차변의 퇴직연금 운용자산 금액이 70만 원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 자, 그 다음 7월 31일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퇴직연금의 부담금, 기여금 150만 원, 제조가 100만 원, 관리가 50만 원을 은행에 현금 납부했대요. 자, 여기서는 확정 기여형이라고 했어요. 기여형은 뭐라고요? 회사는 금액을 넣어주고 그거를 굴리는 거는 종업원이 굴린다. 따라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퇴직급여로 처리한다. 라고 했었죠. 따라 퇴직급여 제조분 100만 원 그리고 관리분 50만 원 해가지고 은행에 현금 납부했으니까 대변의 현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7월 31일자 분개할게요. 자, 그래서 차변에
퇴직급여 이렇게 치면은 퇴직급여 있죠? 요거 500번대 퇴직급여를 제조가 100만원이니까 100만원 적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퇴직급여가 800번대 퇴직급여를 이번에는 50만원 해서 현금 납부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150만원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유형자산을 볼게요. 자, 유형자산은 형태가 있는 자산이었죠. 그래서 자산 취득 시에는 구입금액에 매입부대 비용을 더하더라 라고 했었어요. 근데 재산세나 자동차세는 매 년마다 내는 거기 때문에 부대 비용이 아닌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다 라는 거였고, 만약 철거 비용을 처리할 때 토지를 취득할 때의 철거 비용은 토지에 포함하고요. 건물을 철거할 때에 해당하는 건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건물을 매각 처분할 때는 감가상각 누계액 계정은 차변에 기입하게 되고, 장부금액과 처분금액의 차이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거나 손실이 되는 거였죠.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소요된 재료비, 노무비, 간접비 이런 것들이 건설 중인 자산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임시계정이기 때문에 완료 시에 유형자산으로 대체가 되더라. 이게 체크포인트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8월 1일자 분기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옥 신축을 위한 재을은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5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하였으며 이자 비용은 자본화하기로 하였다. 자, 이자 비용을 자본화하기로 했대요. 자, 뭔 얘기일까요? 자, 얘가 단순히 이자 비용은 자본화라면은 뭔 얘기인지 모르실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사옥 신축이란 내용이 있죠. 사옥 신축을 하기 위한 이자 비용은 이 사옥 신축에 대한 금액으로 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건설 중인 자산으로 들 거예요. 자, 그래서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대변에 보통예금 적겠습니다. 8월 1일자. 금액이 50만원. 그러고 대변에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자, 8월 1일자 했고 이제 8월 2일자예요. 당사는 업무용 승용차 한 대 2천만원을 현대자동차에서 구입하고 대금 중 1,500만원을 ABC사에서 6개월 무이자 할부를 하고 5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리고 차량 구입에 따른 취득세 110만원도 현금으로 지급했다. 단기 차입금으로 할 것. 자, 이거 보면요. 승용차가 얼마였냐면 2천만원에 취득세 110만원 들어갔어요. 따라 차량 운반고는 2,110만원이에요. 그죠? 자, 대금 중에 150만원은 1,500만원은 6개월 무이자 할부인데 얘를 뭐로 하라 했냐면 단기 차입금으로 하라고 했거든요. 따라 단기 차입금 ABC사 150만원, 1,500만원을 넣고 500만원 현금으로 지급을 한 건데 500만 지급한 게 아니라 취득세 110만원도 현금이니까 610만원은 현금 지급. 그래서 8월 2일자 분기에 적어볼게요. 자, 8월 2일자. 자, 일단은 차변에 차량 운반구가 증가해야 될 거고 차량 운반구 금액이 2천만원에 취득세 110만원까지 2,110만원. 그리고 대변에 아까 6개월 무이자 할부를 단기 차입금으로 하랬으니까 단기 차입금. 거래처는 ABC사. 그리고 얘가 1,500만원. 나머지는 현금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대변에 현금. 자, 되셨으면 이제 8월 3일자. 창고 건물과 토지를 총 2,200만원에 보통예금에서 이체하고 매입하였다. 토지의 가격은 2천만원, 창고 건물의 취득가격은 200만원이며 매입에 따른 추가 부대 비용을 다음과 같이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토지 중개수수료 및 등기 이전 비용은 10만원, 토지의 조경 공사비, 영구성 있음이 20만원, 배수로랑 하수처리장 설치, 유지보수는 자치단체에게 있대요. 이게 지금 30만원. 대대적인 창고 건물의 리모델링을 위한 지출이 50만원. 자, 그럼 토지에 대해 들어간 게 얼마가 들어갔어요? 자, 토지를 취득해서 건물을 처분하고 있잖아요. 그쵸? 지금 하고자 하는 게 토지랑 건물을 이체를 했고, 창고 건물 취득 가격 해가지고 현금으로 처리를 하는데, 창고 건물 리모델링 지출은 이제 창고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간 게 되는 거고요. 토지는 지금 얼마죠? 토지가 얼마? 2,200만원. 2,200만원인데 중개 수수료가 들어요. 이거 더해야죠? 그러니까 2,210만원에 조경 공사비가 들어요. 그러면 이거 조경 공사비도 더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20만원 더하니까 2,230만원에, 근데 배수로 설치한 거는 유지보수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대요. 그러면 이것도 더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2,260만원이 되겠죠. 자, 배수로 하수처리장까지는 모두 토지로 들어가요. 그리고 창고 건물은 취득가격이 200만원인데 그 200만원에 리모델링 지출이 50만원 들어가니까 건물이 250만원이에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제 처리해 볼게요. 8월 3일자. 자, 8월 3일. 그래서 차변에 일단 토지가 아까 얼마죠? 2,260만원이었죠? 그리고 차변에 건물이 250만원이었죠? 그래서 들어갔고, 이거를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네요. 일단 2,200만원 보통예금이고 나머지는 현금 지급이구나. 그죠?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2,200만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지급을 나머지. 자, 8월 4일자. 대전에 제2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물이 세워져 있는 주 오산공업의 토지를 8천만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건물의 철거 비용 100만원과 토지 정지 비용 80만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이거는 이제 건물이 세워져 있는 토지를 샀어요. 8천만원 샀는데 얘를 철거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거하고 토지 정지하는 비용이 180만원 더 들었으니까 8,180만원이 실제 토지 금액이죠. 그리고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당좌예금에서 빼면 돼요. 자, 8월 4일자 분계. 차변의 토지 8,140,
80만 원. 그러고 대변에 당좌 예금에서 빠져나갔다. 자, 8월 5일자. 사용 중인 창고 건물 취득가액이 5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400만원인데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철거하였으며 철거 용역 업체에 철거 비용 2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자, 사용 중인 창고 건물이에요. 자, 이거는 취득가가 500인데 감가상각이 400만원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장부가는 100만원. 근데 얼마 들었어요? 지금 철거하면서 비용이 20만원 더 들었어요. 100만원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 경우는 일단 건물이 취득가대로 사라지면서 반대편에 감가상각 누계액 적고 나머지 이제 차이 나는 거 있잖아요. 철거 비용까지 해서 차이 나는 거. 그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겠죠. 그리고 보통예금에서 지급까지 처리하셔야 돼요. 8월 5일자 분개해 볼게요. 8월 5일자. 자, 일단 그러면 토지, 이게 이제 건물이 어디 보자. 취득가액이 500만원이었으니까 대변에 건물 500만원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건물 거가 사라져요. 400만원. 그리고 우리가 비용 지급한 거는 100만원하고 토지 정지 비용 80만원을 당좌수표로 지급했죠. 대변에 당좌수표는 100만원과 80만원, 180만원. 그럼 차이가 날 거예요. 그 차이 나는 게 손해 본 거잖아요. 그쵸? 뭐가 얼마가 차이 나지? 철거 비용이 왜 180이 됐어? 120인데, 그쵸? 죄송해요. 그래서 이게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났죠. (120만원이) 나야 되는데 뭔 차이지? 당좌예금에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철거 비용 보통예금에 지급된 게 20만원만 지급됐는데 120을 적었구나. 20만원. 그쵸? 그래서 실제 손해본 거는 120만원 손해봤다. 이렇게 들어가야죠. 제가 이 부분은 착각을 했네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실제 판 게 아니라 이거를 철거하면서 손해가 생겼거든요. 그게 100만원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인데 철거 비용까지 들었으니까 20만원 플러스. 그래서 120만원이 손실이 되는 거고 그 중에 당좌예금으로 갚은 거, 당좌예금으로 지불한 거 우리는 20만원 지불했으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자, 8월 6일자.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다음과 같은 금액을 구매 대행 회사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다. 회사는 차량 구입 시 필수적으로 매입하는 지역개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하였다. 자, 이게 만기 보유 증권이에요. 우리가 차 살 때 보면은 차를 살 정도가 되면 그래도 지역에 좀 어떻게 보면은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만기 채권을 무조건 사게끔 하거든요. 그게 요거 들어가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차량 가액이 지금 보면은 1,850만원이고 취득세가 50만원이니까 차량 금액은 1,900만원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역개발 채권 매입액은 50만원인데 공정가치가 30만원이에요. 자, 공정가치가 30이면은 20만원은 뭘까요? 자, 20만원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유형자산을 이게 처분을 하면서
만기 보유증권으로 일단 처리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적어야 돼요. 차량 운반구가 실제 공정가치대로 만기 보유증권은 적을 거고요. 보면은 채권 매입액이 더 크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취득가액에 더해서 처리를 해야 돼요. 이 지금 지역개발 채권 매입액이 50만 원이고 공정가치가 30만 원이면 우리가 20만 원을 돈을 더 주고 보유를 한 이유는 이 차를 사기 위해서였잖아요. 차를 사기 위해서 초반에 들어간 매입 부대 비용은 매입원가에 가산하기 때문에 차량 가액이 1850만 원에 50만 원 플러스하고 여기서 20만 원 플러스해서 192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공정가치 30만 원은 만기 보유증권으로 그렇게 해서 처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거를 현금으로 지급했나요, 지금? 네, 현금으로 지급을 했네요. 그죠? 자, 처리해 볼게요. 8월 6일. 자, 8월 6일. 일단은 그래서 차가요. 차변에 차량 운반구가 1920만 원 되는 이유는 아시겠죠, 이제? 그러고 차변에 채권이 우리가 만기까지 보유하면 되니까 만기 보유증권이 되는데 만기 보유증권도 두 개예요. 이 두 개 중에서 보시면은 하나는 2026년까지 보유를 하잖아요. 그러면 계정 과목에서 만기 보유증권에서 아까 보면은 124번 같은 경우는 여기죠. 당좌자산이고 181번 같은 경우는 투자자산에 해당이 되거든요. 따라서 여기서는 181번 만기보유증권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만기보유증권이 30만원 해서 대변에 현금 자, 8월 7일자 영업팀에서 사용하던 차량 운반구 350만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다. 단 단기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지 않는다. 차량 운반구가요. 350만원에 매각이 됐대요. 근데 이걸 보니까 취득가가 원래는 500만원이고 감가상각이 200만원 됐으면 원래는 300만원짜리예요. 350만원에 매각을 했다는 얘기는 50만원을 이득을 봤다는 얘기죠. 자, 분개해 볼게요. 8월 7일 일단은 대변에 차량 운반구가 나가고요. 금액은 샀을 때 가격 취득 금액이 500만원이네요. 그리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차량 운반구 거 감가상각된 게 200만원. 그러면 실제 가격은 장부가가 300만원인데 우리가 현금으로 350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차변에 현금으로 350만원. 그러면 50만원이 이득 받죠?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50만원. 자, 8월 8일자 마지막 하나 더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토바이 취득원가가 12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75만원인데 금융사고로 폐기 처분됐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오토바이를 폐기 처분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사라지는 거예요.
유형자산을 처분하면서 손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처리해 볼게요. 취득원가대로 일단 나가야죠. 8월 8일자 대변에 차량 운반구가 나가고요. 금액은 취득원가대로. 그러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차량 운반구 거. 다 손해봤죠. 유형자산 처분 손해를 봤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진행해 보고요. 다음 시간에 무형자산 붕괴들 역시 또 해보는 걸로 하죠.